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뭐에 대한 전략이냐라면 시장 흐름 그런 거 말고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몰리는 애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오늘 현재까지 이제 거래 대금 뭐 해봐야 오늘 9시 시작해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거래 대금 보시면 그래도 지금은 세타퓨엘이 제일 거래 대금 1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많이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에 가면 매도하면 될지 그거에 대한 값을 100% 1000원이면 1000원입니다 라고 요게 아니고 특정 포인트를 잡아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또 별도의 또 차트 공부와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더리움이랑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한 2.6%, 이더리움 뭐 3% 정도 눌리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진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비트코인하고 굳이 이더리움하고 두 개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이더리움 흐름도 당분간은 조금 안정세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오히려 2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에 대한 문제고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예,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보면 흐름은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하고 뭔가 그림이 얘 좋았다가 얘 안 좋고 얘 좋다가 얘 또 안 좋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서 여러 가지 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애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죠. ETF 이더리움 뭐 상장을 두고 지금 얘기가 다시 이거 2018년도에 승인이 거절됐는데 이번 연도에 지금 다시 재승인을 냈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런 어떤 흐름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악재에 대한 내용이 해소된다든지 그거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뭔가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빠른 해소가 나오고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냐? 물론 메이저 애들이 수급이 약해서 당분간은 좀 흐지부지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비트코인은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지선이 이탈된 거는 팩트니까 이탈이 됐고 많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 최저점이 한 320에서 평균 값으로 잡는다면 요 정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걸 떠나서 거래 대금이 몰리는 코인들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시장 하락과 상관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고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크진 않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도 또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진짜 일시적인 반등일까? 아니면 흐름이 다시 전환되는 반등일까? 라고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세에서는 어쨌든 돈으로 따지면 수급으로 따지면 메이저 쪽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흐르든 메이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수 상황을 살펴보면서 내 코인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나타낼 때 접근을 하자.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최근에 이제 강한 강세가 나왔던 세타퓨엘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몸통으로 어제 돌파가 됐어요. 몸통으로 어제 돌파가 됐는데 그러면 몸통으로 기준했을 때 세타퓨엘 상장하고 나서 최고 고점을 달성한 거죠. 몸통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세타퓨엘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오늘 찍어줬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약간 우리가 의아한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구간대 이렇게 거래가 좀 들어온 자리 있는데 어제 그럼 나온 거래량은 뭐냐? 이거 뭘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요 나온 대한 거래량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 거래량에 대한 해석은 자, 저항 돌파다. 저항 돌파한 거래량. 즉,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해석을 하자면은 요 구간대, 요 580원에서 600원 사이에 고점에서 물린 분들 포함해서 요 라인에 오니까 뭐예요? 다 갖다 판 거죠. 왜? 앞전 전고점 근처에 왔다. 그럼 이제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85원이 넘어서 끝난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어, 저희 멤버십 그 채팅방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그러면 돌파에 대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뭐가 막대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자, 주봉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주봉으로 열어서 보면 뭐예요? 예, 진짜 티도 안 날 만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 초기에 나타났던 거래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 이만큼까지 올렸다고? 예,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세타퓨엘이 전고점도 돌파했고 몸통으로도 넘어섰고 오늘 최고가도 찍어줬고, 자, 그러면 일단은 월봉으로 또 다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도 똑같아요. 뭐예요? 이 밑에서 이렇게 크게 나온 거래량에 비해서 이번 달 이제 이번 달 시작한 지 뭐 9일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하게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팩트로 그러면 셋업표를 대체 어디다 갖다 팔면은 잘 팔았다고 할까? 자,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셋업표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거래가 최근에 안 나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세타퓨얼도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3일치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쌓인 거죠. 이건 주봉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가 돼야 또 다른 주봉이 생성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이번 주까지 어떤 그래프를 요 그래프 하나로 다 움직이고 거래량도 다 움직이는 거죠. 하나로 합해진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자, 언급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내 거는 가고 누구 거는 안 가고 그걸 떠나서 내게 올라갔다고 했을 때 어디다 갖다 팔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짚어 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20원인데 1000원에 갖다 팔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아니고 그러면 뭘 갖다 매도 설정을 해야 되냐?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초창기 진짜 크게 들어갔던 요 자리가 아니라고 해도, 여기가 아니라고 없다고 치면 그냥 여기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쵸? 몸통 절반 이상이 나오는 혹은 유사하게 비슷하게 거래가 나오는 요 시점에 매도를 하시면 거의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주봉상에서는 최근에 요 밑에서 3월 8일날 찍힌 요 정도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대신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해석과 일봉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주봉은 일주일치를 한 봉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좀 풀이해서 일봉으로 본다고 하면, 자, 그럼 밑에서 지금 끌고 가시는 분들은 대체 어느 시점에 가서 세타퓨엘을 팔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일단은 1차적인 자리입니다. 뭐냐면 이미 전고점은 돌파됐어요. 몸통으로 돌파됐기 때문에, 자, 어제 종가 자리가 됩니다. 어제 종가가 655원.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55원이 익절 자리이면서 익절 또는 손절 자리가 되겠죠. 얼마요? 655원이. 그래서 세타퓨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655원이 장중에 떨어지거나 종가냐, 대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당연히 아침 9시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거나 분봉 중에서 240분봉으로 해석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탈해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550원 중반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만 장중에는 막 이탈하고 별짓이 다 나온다고 해도 종가로는 결국에 다시 올려놨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에 대해서는 다시 보유 의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코인들이 슈팅 나오는 코인들 있죠. 그러니까 단순 반등이 나와서 떨어지는 애들 말고 이런 애들처럼 많이 급격하게 뭐 이틀 3일 연속으로 올라와서 거래도 좀 실리고 어느 정도 좀 팔 시즌이 왔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손절값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익절값 그리고 손절값을 잡아 드릴 건데 저는 현재 일봉상에서는 655원이 손절 자리다. 자, 그럼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245로 보냐 1시간짜리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240선을 좀 40분봉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시간짜리는 60봉이잖아요. 60분. 1시간 만에 얘가 왔다 갔다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4시간짜리로 그냥 보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해결하기도 쉽고 진짜 확실하게 빠지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저점 자리를 665로 잡고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670원 자리를 1차 손절값으로 잡으면 됩니다. 분봉에서는 670원, 그 다음에 655원, 아이고 655원, 여기 1차 여기 2차 이렇게 가격으로 잡으시면 되고, 일봉상에서는 하루 종일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24시간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놓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일봉 기준에서 거래 들어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655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유해서 오히려 가져갈 수 있고, 내일도 만약에 세탑 퓨엘이 올라간다, 오늘 올라갔는데 내일도 간다, 그러면 제가 내일 다시 또 영상 때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 익절 자리가 어딘지, 손절 자리가 어딘지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높게 갖다 팔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짚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까지나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글점 돌파되고 주봉상 돌파하고 일봉에서 돌파하고 그 다음에 거래도 딱히 나오지 않았고, 이런 코인을 지금 당장에 갖다 버린다라기보다는, 그쵸?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일봉에서 세타퓨엘이 이 정도 거래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결국에는 뭐다? 들어온 거래량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래량이 못해도 요만큼 올라온 요 밑에 거래량보다 한 2배나 한 3배 되는 사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확실해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타퓨엘은 어쨌든 뭔가 이익 실현하고 팔고 이익 실현하고 팔고 하실 분들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이제 또 막 뒤에서 치고 오는 애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별도로. 오늘은 뭐 크게 뭐 반등 나오는 애들이 많이 없는데 보통 막 20% 30% 한 번씩 터져주면 좋은데 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때마다 수시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코인을 하나씩 타깃을 해서 잡은 계기가 뭐냐면 물리신 분들이 혹은 수익 나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갔을 때는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안내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메이저보다는 지금 알트 쪽에 수급이 자꾸 들어오고 있죠.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이번 달 6월달 혹은 5월부터 계속 한번 보세요. 알트코인들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딱 얼마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서 얼마 들어와서 현재는 그 돈이 있고 나갔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래량으로 추측을 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뭔가 털렸다 안 털렸다는, 그래도 100% 중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세타표회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면서 나머지 못 간 애들 중에서도 반드시 기회, 전환 시점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멘탈의 싸움 시기입니다. 멘탈. 단순히 뭐 가요, 못 가요, 그걸 떠나서 멘탈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메이저나 알트에 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노답인데, 그렇지 않고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승인 제출서를 막 내고 있고, 어떻게든 정책을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오려고 하고, 지금 알트 쪽에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메이저는 쉬고 있고, 그쵸? 그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앞전 시간에도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최근 반등이 나와서 오른 코인들 자세히 보시면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다. 알트코인에. 왜 그럴까요? 메이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될 때까지는 흐름이 어쨌든 알트 쪽으로 장세가 자금이 좀 쏠릴 것 같고, 그 후에 상승 전환이 된다고 하면 다시 뭐 비트로 가든지 이더로 가든지 다른 메이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알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 알트코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반등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할지, 제가 그거를 조금 빨리 저기 스트라이크랑 스트라티스 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메탈 때라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라갈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어디까지나 참고 영상으로 좀 봐주시고, 저는 세타피엘도 요 거래는 저항을 돌파한 거래량, 즉 매수를 해서 뚫어 올린 거래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55원에 대한 손절값, 익절값은 꼭 잡고 대응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